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2일 정오입니다. 요사이 민경욱 통합당 의원이 사전투표 부정설을 주장하는 그 자세가 이 사람이 과연 기자 출신인지 아니면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지를 의심케 하는 아주 상상력의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할 때마다 선관위에서 해명을 하면은 그게 되말리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6장의 투표 용지를 가져와 가지고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폭로를 했는데 그게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니고 잔여 투표 용지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6장을 들고 나왔다 해서 지금 불법 탈취물로 해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는 식으로 엮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중국 공산당 무슨 해커까지 등장시켜가지고 이번 대선에 개표에, 이번 대선이 아니죠. 이번 총선 개표 부정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 하는 주장을 펴는데 암호가 등장했습니다. 그 심어놓은 암호를 풀었답니다. 풀어보니까 영어로 Follow the Party라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가 해독이 되었다 해서 발표를 했는데 기자들이 받아 쓰다가 어리둥절했답니다. 왜 이런 숫자로 나오는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도 민경욱 의원조차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좀 더 필요해요. 공부를 제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고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도 이걸 보도는 하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암호를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민경욱도 모르고 기자들도 모르고, 그래서 어떤 앵커 하나는 이 뉴스를 전하면서 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고 기자한테 도로 묻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태경 통합당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통합당은 민경욱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 동료 의원에게 출당시켜야 한다라고 들이대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준석, 이번에 낙선했죠. 이준석 그리고 유경준 전 통계청장, 이런 세 사람, 아마 지금 통합당에서 세 사람이 정면으로 사전투표 조작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는 편인데, 하태경 의원이 쓴 페이스북은 이렇습니다. 좌충우돌 민경욱 배가 이제 산으로 간다. 민경욱 때문에 통합당 괴담 정당으로 희화화되고 있다. 통합당은 민경욱 출당 안 시키면 윤미향 출당을 요구할 자격도 사라진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민경욱 의원이 또 새로운 주장 내놨습니다. 중국 해커가 전산 조작하고 심은 암호를 본인이 풀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암호가 민 의원 본인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단계 변환된 암호 원천소스의 출처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좌충우돌 민경욱 배가 이제 산으로 가다 못해 헛것이 보이는 단계입니다. 민 의원이 정말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면 법원의 재검표 결과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통합당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민경욱을 통합당의 대표적 인물로 생각할 수준이 될 정도로 노이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민 의원이 주장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은 선관위 직원은 물론 통합당 추천 개표 참관인, 우체국 직원, 여당 의원들과 관계자, 한국과 중국의 정부기관 포함해 최소 수만 명이 매우 정교하게 공모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매서운 심판 받았습니다. 아프고 괴롭지만 국민의 선택입니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뼈를 깎는 마음으로 혁신과 노력 기울여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주장하는 민의원의 궤변은 당을 분열시키고 혁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민의원 때문에 선거 참패한 정당이 기괴한 괴담 정당으로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보수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민의원 출당시켜야 합니다. 민의원 그냥 놔둔다면 우리 당은 민주당의 윤미향 출당 요구할 자격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뭐 더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덧붙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 이 민경욱 씨가 주장하는 것을 충실히 잘 써주고 있어요. 근데 왜 잘 써줄까요? 좌파 언론도 잘 써주고 있습니다. 왜 잘 써줍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마음대로 한번 놀아보라. 마음대로. 그래서 재검표가 나면은 부정선거 없었다고 결론이 나면은 그때 한번 보자. 그러나 지금 막 떠들어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경욱 의원과 좌파 언론이 일종의 이걸 적대적 공조관계라고 합니다. 각각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이용하는데 누가 이용당할 것이냐? 결국 민경욱 의원이 이용당하는 거죠. 또 민경욱 의원을 추종하는 사람들, 민경욱 의원의 주장을 추종하는 분들은 한 달 이후에 재검표 이후에 뭐가 벌어질지를 예상을 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란 게 그 눈앞에 뭐만 보이면은 그 뒤가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김정은 중퇴설도 김정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었지만은 김정은이 딱 나타나자마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설까지 주장했던 국회의원 등등이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는데, 지금 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추종하는 분들은 이거 김정은 중퇴설의 경과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민경욱 의원의 이런 행동은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이런 사람들이 설모 있는 바보입니다. 설모 있는 바보. 레닌이 이야기했습니다. 통합당이 무슨 재정비할 시간을 지금 빼앗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이런데 발이 메이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민경욱 의원과 그 추종자들을 통합당에서는 이제 극우라고, 이런 세력들하고는 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안에서 극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극우란 말은 좌파들이 썼는데 이제는 통합당 안에서까지 민경욱 의원 같은 사람, 그 추종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헤어질 거냐, 어떻게 멀리 끄떡,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수 분열의 증거 아닙니까? 보수 분열이죠. 지금 승산 없는 이 조작론에 빠져가지고 시간 허비할 때가 아니잖아요. 윤미향, 정의연, 정대협, 그리고 탈북한 식당 종업원, 여성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종용했다는 민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광주 사태 관련 역사 조작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과 싸워야지. 이런 것과 싸워도 시간이 좀 모자랄 판인데, 하태경 씨가 적절하게 표현했듯이 헛것을 보고 유령을 상대로 지금 싸우면서 같이 속아주지 않는다고 하태경, 이준석, 정규재, 김진 이런 사람들 막 욕하고 있습니다. 아니, 속아주려면 좀 근사한 시나리오를 써야죠. 근사한 시나리오. 누가 봐도 이건 그럴듯하다 하는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황당무계한 시나리오. 의혹 중에서도 의혹도 가불병이 있습니다.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의혹. 이제는 하다 국내에서는 소스가 없어서 그런지 중국 공산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그러면 중앙선관위와 합작을 해가지고 개표 부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야당 국회의원이 했는데, 만약 중국 정부가 정색으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색으로 문제를 삼으면. 물론 듣는 사람들 상당 부분은 이건 코미디고 농담이니까, 그러면 농담도 즐거울 때가 있으니까 이런 처지로 몰렸으니까 참 하태경 의원의 말대로 통합당이 괴담 정당으로 돼가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좌파로부터는 조롱거리고 중도, 우리가 잡아야 할, 우파가 잡아야 할 중도로부터는 멀리 경원의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하는 걸 경원이라고 합니다. 경원의 대상이 되고 우파는 분열시키고 아주 철저하게 우파를 망가뜨리는 일을 지금 민경욱 그리고 사전투표 조작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도 속아서는 안 되는데 속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것은 속이는 사람이 많다는 뜻도 되죠.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같이 많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우파가 진실 위에 다시 서지 않으면은 혁신이 불가능합니다. 막 긍정적인 효과가 하나 있다면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우파의 문제점이 스스로 노출되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 이걸 수습할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통합당조차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된 지가 열흘이 넘어도 이 문제 하나 지금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참 미래가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게 쉽게 비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직이란 건 뭐냐? 그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우파에서 그동안에 지도층을 자임했던 분들은 지금 이 소동에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면서 양비론이나 양시론을 펼 때가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자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